안녕하세요. 연유체 유동 해석 및 설계 프로젝트 유체 유동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물 풍속 저감 전략의 최적화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이강현 김현배 팀의 이강현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여기서 빌딩풍이란 고층 건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기 유동 현상으로 바람이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면서 서로 부딪히고 강한 돌풍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고층 건물이 바람을 가로막고 주변 공간을 좁혀서 바람의 흐름을 가속시키거나 방향을 임의로 변경시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빌딩풍은 주로 건물 창문의 파괴와 주변 공공시설의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31층 이상 고층 빌딩의 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층 빌딩이 많은 부산에서는 지난 10년 사이 빌딩풍 피해 사례가 3.6배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고층 빌딩 주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빌딩풍은 큰 빌딩이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아무 장애물 없이 부드럽게 빠져나갔던 바람의 앞을 가로막고 발달된 유동으로 돌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바람은 고체 표면 근처에서 유체의 점성 효과로 인해 속도가 급격히 변하고 그곳에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 원리입니다. 빌딩풍에는 건물의 후면을 타고 상승하는 역류, 건물의 상부에서 벽을 타고 내려오는 하강풍, 두 개 이상의 건물 사이를 지나며 풍속이 강해지는 골짜기풍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건물에 부딪혀서 좌우로 갈린 기류가 건물의 모퉁이를 돌면서 빨라지는 방리류라고 하는 종류의 빌딩풍을 분석할 것입니다. 실제로 도시 계획자와 건축가들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CFD를 사용해 다양한 배치와 설계를 테스트하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빌딩풍을 이해하고 건물의 배치를 바꿔가며 고층 건물 주변의 최적의 건물 배치를 찾아 빌딩풍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볼 것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건물의 배치는 주변 건물보다 높이가 2배가 가까이 되는 고층 건물을 세우고 주변에 길게 늘어선 작은 크기의 빌딩들을 유동 방향 뒤쪽으로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 뒤쪽으로 흐르는 유동을 분석하면서 주변 건물의 배치를 바꾸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고층 건물과 모든 빌딩은 난간이나 기타 기하학적 세부 사항을 제거한 직육면체 형태로 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해석 케이스입니다. 고층 건물의 가로, 세로 길이는 60 곱하기 40, 높이는 150m로 설정했으며 주변 건물은 A가 60, B가 180m로 높이는 80m로 그림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비교를 위한 레퍼런스 배치에서는 고층 건물에서부터의 거리 D는 100m, W1과 W2는 40m로 설정했고, 다음 케이스부터는 주어진 해석 영역 안에서 W1과 W2를 바꿔가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고층 건물 바로 뒤에 W1 통로에서는 유속이 빠르게 흐르지 않아 W1은 줄이고, 풍속이 빠른 W2 부분을 늘려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에 D를 변경해서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이전 경우에 D는 100m를 기준으로 잡고 120m, 140m로 늘려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해석 영역입니다. 해석 영역은 경계 조건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높이의 정수배로 충분히 넓고 높은 영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입구에서는 완전 발달되어 안정된 유동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인면에서 건물까지의 거리를 높이의 5배로 설정했습니다. 고층 건물 주변에서는 강한 난류와 와류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난류가 충분히 형성되고 소멸되기까지 거리를 고려하기 위해서 건물에서 유출면까지 거리를 높이의 15배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해석 영역 양쪽까지는 높이의 3배로 설정했으며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건물의 배치를 살로메로 만들어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석에 사용할 경계 조건입니다. 유인면에서 속도는 일정한 풍속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가정했습니다. 속도는 한국 건축 구조 기준 설계 하중의 지역별 기본 풍속인 30m/s를 사용했고, 압력은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물리량의 구배가 없는 제로 그레디언트를 사용했습니다. 유출면에서는 압력의 경우 대기압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0으로 지정했습니다.
월과 빌딩면에서는 노슬릭 컨디션을 사용해 속도는 0, 압력은 제로 그레디언트의 값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솔버와 난류 모델 설정입니다. 레이놀즈 수를 계산해보면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해석 조건이 난류 영역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류, 정상 상태, 비압축성 유동으로 가정했을 때 적절한 솔버는 심플 폼입니다. 해석에 사용한 난류 모델은 K 입실론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이 모델은 높은 레이놀즈 수에서도 유동 특성을 잘 표현하고 도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층 유동을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격자 크기를 10m에서 4m로 줄여가며 격자 의존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격자 크기가 10m 부근에서는 불안정하던 UX 값이 격자 크기가 5m 이하로 시뮬레이션했을 때 같은 값으로 수렴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해석 결과입니다. 해석 관심 영역은 보행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지표면으로부터 10m의 부근을 설정했고 W2가 커질수록 건물 사이 통로에서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 컨투어를 보시면 입구에서 들어온 초기 속도가 고층 건물을 만나서 퍼지면서 유동이 발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동이 발달하면서 그리는 경계층이 뒤에 건물에 닿으면 다시 유동이 발달해 속도가 커지게 되고 건물 사이 간격이 넓어지면서 고층 빌딩을 지난 유동이 뒤에 건물 벽면에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유입되면서 속도가 안정적으로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달거리에 따른 속도 변화도 측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층 건물과 빌딩 사이의 거리가 길어지면서 원래는 두 건물 사이로 통과했던 유동이 제일 위의 건물에 닿아 새로운 유동 양상을 그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고층 건물 뒤의 배치보다는 도로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온 유동은 고층 건물에 부딪혀 그 뒤로 유동이 발달하게 되고 발달한 거리에 따라 속도 경계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된 경계층으로 건물 사이에 길을 배치하면 속도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강현 김현배 팀의 유체 유동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물 풍속 저감 전략의 최적화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